자, 현대소설로 오세요. 27번 문제예요. 자, 봅시다. 그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자, 이것도 선택지의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이해하는 걸로 할게요. 1번에 사람들은 문성현에게 주인공이었지, 그치? 자, 문성현에게 훗날 큰 장군이 될 거라고 덕담했다. 이게 틀린 게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 때문이잖아. 이런 거. 큰 장군이 될라. 아따, 활이다, 활. 이런 문장 때문에 지금 1번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문성현한테 하는 덕담이야? 아니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지. 자, 그다음 우현은 형 문성현을 위해 자기의 화를 부모 몰래 형의 방에 갖다 줬다. 아니잖아, 그치? 형을 위해서 가져다 주었다. 아니지. 사실 그 왜 가져다 주었다, 왜 가져다 놓았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어디 갔니? 우연이라는 애가 아마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데 우연의 나이가 6살 때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서 갖고 와서 놀다가 무심히 놓고 간 것이었다.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봤다.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 형을 위해서 가져다 주었다? 아니지. 우연히 놓고 가다. 우연히 두고 가다. 자기가 가지고 놀다가 두고 가다. 승연의 돌라는 문성현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그쵸? 우리 본문 속에서 이런 거. 음, 아무도 자기처럼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 밖에서 막 이게 돌잡이가 이렇게 막 뭐야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방에서 계속 이제 울면서 그냥 그 순간에 깨달았지. 나는 참 다른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은 계속 울지 않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런 거. 그다음 4번 같은 게 문성애는 자기의 최종 목표를 혼자 앉는 거. 아니지, 그치. 스스로 앉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거울을 보며 남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참 슬프다, 갑자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니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다 그래. 슬펐다 그래. 계속.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해. 그치? 즉,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거지. 자, 그 다음. 활과 TV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은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했지, 그치? 자, 활을 통해서 난 장군이 돼야지. 활을 쏘고 다니는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즉, 활이라는 이 소재가 그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다. 자, 이런 얘기 해줘야지. 그 다음, TV는 문성원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그 TV를 이렇게 외부 세계와의 어떤 매개다라고 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 이 TV 보는 이 지점에서 이제 TV 속에서 많은 자연도 보고 또 동물들도 보고 먼 나라의 사람들도 보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선택지처럼 이렇게 외부 세계를 이어주다, 외부 세계를 보게 하다. 라고 해야겠지. 그 다음, 활은 TV와 달리 문서영과 그의 동생 우연히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치? 뭐, 활이든 TV든 간에 그 동생 우연하고요,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우연이라는 아이가 등장해서 나왔던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
우현이가 우연히 놓고 가다. 이거. 우연이라는 인물이 한 행동은 우연히 화를 놓고 간 거밖에 없는데. 그치?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을 때 이 캐릭터하고 이 주인공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라고 할 수 없지. 자, 4번까지만 볼 텐데 TV는 활과 다르게 복합적인 감정을 이걸 왜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다시 또 본문. 그 본문 속에서 이런 말로 끝나잖아요. 그 TV 얘기하는 지점에서 그에게 TV는 참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가슴 떨리게 막 열망하는 그러한 느낌도 갖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막 들더라 이랬잖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좀 복합적인 감정이다라고 연결을 해서 지금 풀어낸 거예요. 근데 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 활은 계속 나를 이렇게 노력하게 동기부여만 계속 하는 거잖아. 음. 자, 29번. 자, 29번에 뭐 크게 할 말 없고요. 우리가 그 기억과 같은 그런 문장을 읽을 때 서술자가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내면 심리잖아. 이런 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린 주인공의 심리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심리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말을 해. 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지점인데, 우린 주인공의 심리를 얘기하는 그런 지점을 객관적인 제시다,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현대시도 마찬가지로 그 선택지 공부만 좀 해볼 건데, 그 30번의 그 가와나의 공통점에 답이 2번이었잖아요. 그쵸? 그 1번만 보세요. 그 1번에서 자연물의 감정 흡입하여라고 했지, 그치? 자, 이거 연결했을 때 이건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에서 감정이입은 있거든. 음. 가에서 감정이입 찾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 산꿩도 설계 오른. 이거.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게 뭐냐면 꿩이 설계 모른다 하더라도 울었다. 꿩이 아니 꿩? 참, 꿩이 서럽게 울었다. 자, 이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느낌 기억날 거라고 보고요. 자, 우린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나에서는 감정이입으로 볼 만한 게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30번에 1번이 가는 맞아. 근데 나는 틀려. 이렇게 틀린 거고. 그 다음 뭐 답은 2번이었으니까 비유적 표현. 자, 비유적 표현 찾았어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뭐뭐야? 은유, 직유, 의인, 화류, 뭐 이렇게인데, 자,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없을 수도 있단 말이다. 찾아볼까? 음.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가을밤처럼 차갑게 울다. 섣벌처럼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서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지금 체크한 뭐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들이 이제 직유법. 자, 지급법이 되고, 그 다음, 나에서도 뭐 다 안 보더라도, 여기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누워 있었다. 나도 그래서 가재미로 눕는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게 뭐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요거 직유, 그 다음에 요거 운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유적 표현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시의 내용을 뭐 이제 뭐 설명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뭐 남은 선택지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31번에 뭐 간단하게 볼게요. 그 A도
나인가? 맞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음. 자, A가, 맞네. 자, 나고, 그 다음에 나에서 B도 나고. 아무튼 둘 다 화자네요. 자, 아무튼 그래요. 둘 다 화자인데, 그 A는, 즉, 가에서의 화자는 자기하고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한다. 나는 어떻게 사는데 또 시적 대상은 어떻게 산다. 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 A 자체는 뭐에 대한 얘기만 하니 시적 대상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자기의 인생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또 A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건 아니야. 자, A는 나는 지속적으로 그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시예요. 즉, 그녀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지속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얘기란 말이야. 삶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변했다고 할 수도 없지. 드러난 적도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 B는 시적 대상 누구냐면 그녀인데, 이것도, 둘 다 그녀구나. 자, B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란 알 수가 없는 게요. 그 B에서의 화자도, 나에서의 화자도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린 몰라요. 그런 거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답은 B는 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래도 뭐 연결은 가능하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녀가 누워 있었잖아, 그치? 그녀가 누워 있어서 내가 그 옆에 내가 누워. 그랬더니 어때? 그녀가 눈물을 흘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그녀와의 어떤 상호작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내가 누웠더니, 아니, 그녀가 누워 있어서 내가 옆에 누워보고, 또 그렇게 나를 보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서적 교감이다라고 할 때 어때? 이것도 또한 괜찮잖아. 음. 자, 32번에 일단 여인이 뭐 옥수수 팔고 내가 사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쵸? 그것이 농촌 공동체의 일단 농촌 공동체의 몰락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어. 그 당시에 여인이 보통 생계활동은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막 이제 길거리에서의 어떤 뭐 물건을 팔고 있고 뭐 이런 것이 결국 어쨌든 이 공동체가 많이 지금 무너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한 옥수수를 파는 여인에게 내가 옥수수를 사준 그 행위가 그 농촌 공동체의 어떤 몰락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근거가 없어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음. 그럼 이 행동은 어떤 의미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옥수수를 사주는 행동. 자, 이 행동에 우리가 의미를 좀 연결해 보면 이 의미 간단해.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거지 뭐야. 음? 안타까움의 정서예요, 이런 거. 참 나라는 화자는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 참 가엾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한 정서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해야지. 마지막도 33번에 틀린 거를 얘기할 때요. 그 미음 부분 같은 경우가 이거였죠? 미음이 어디 갔느냐. 자, 나는 이제 그녀가 죽음 밖의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거 안다. 즉, 나는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됐거든. 음. 그럼 우린 이 지점에서 그녀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러한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거지. 그녀가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좀 민박했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또 화자의 정서가 전달이 되는데, 화자의 정서를 또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안타까움의 정서지 뭐. 음.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결국 죽음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자, 그녀를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슬퍼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해야지. 그녀의 태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고전소설인데요. 이건 안 읽을까 하고요. 고전시를, 그리고 뭐 밑에 남아있는 글 정도를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 가의 고전시가 좀 길긴 한데, 잠을 계속 불러. 그치? 자마 이러면서. 왜 부르나 했더니 이런 거. 자마, 가라. 좀 멀리 가라. 잠을 부르면서 가라 그래. 제발 좀 가라. 이렇게. 아니, 사람들이, 세상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너는 갈 데가 없어서, 나 원하지도 않으니 내 눈에 이렇게 내려오느냐. 응?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 와, 잠아 좀 가라, 이러는 거야. 응. 자, 그러면서 사실 여기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밤낮으로 한가해서 그 창가에 혼자 앉아서 이 깊은 밤을 그냥 허송세월이라고 하지. 별 의미 없게 보내면서 잠이 안 와서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굉장히 좀 길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와 다른, 나와 상황이 그냥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대비되는, 대비적인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밤낮으로 한가한 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 밤낮으로 바빠. 밤낮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깊은 밤을 나는 이렇게, 할 게 없어서 시간 때우도 보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이 밤을, 어, 밤에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음. 자, 그런데 어때? 잠 못 들어서 이게 아니라 난 그런데도 이 잠이 와서 너무 괴로운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잠이 와서 괴로워. 자, 그러니까 이 주야의 한가에서 혼자 앉아서 이 깊은 밤을 그냥 허도 의미 없이 보내면서 잠도 안 온다고 막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와 그렇게 반대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응? 너는 무상불청 원망하는 소리를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듣니? 그러니까 즉, 이 원망하는 소리를 너는 왜 그렇게 듣니? 왜 하필 나한테 와서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니? 라고 해서, 즉, 잠을 원망하는 이제 그런 나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매번 원망하는 소리를 듣니? 이렇게. 알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잠이 계속 소리 없이 달려드네. 계속 눈이 희미해지네. 라고 끝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시에서 사실 좀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 잠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잠을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잠에게 말을 건네고 있잖아. 그치? 나는 이 전체적으로 잠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 우린 그걸 청자라고 하거든. 그렇습니다. 자, 다 해서 이 짧은 수필 하나 볼 건데요. 우린 이런 걸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어렵지 않았어요. 자, 물은 국가야. 용이 임금이지. 그 다음에 이제 큰 물고기 같은 게 이제 신하래. 자, 그 다음에 적당히 큰 것들.
적당히 큰 것들이 이제 좀 중간 신화, 설이나 아전의 무리라고 해서 좀 하급 관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급 관리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물고기가 이제 백성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비유했습니다. 음, 한 나라, 한 나라의 어떤 구성원, 그것을 지금 그리고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생물에 이제 그대로 빗댄 거죠. 자, 그래서 용은, 그러니까 임금이죠, 그쵸? 그러므로, 자, 용은 비도 주고, 또 사람들을 염려도 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래요. 즉, 임금은 늘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야.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고기한테, 백성들한테 인자하게 행동하는 거는 임금밖에 없대. 음. 이 큰 물고기들은 전부 다 물고기를 학대하고 또 막 잡아먹고 뭐 삼키고 씹어먹고 뭐 이런 말 나오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신하들을 뭐 하고 있다고 해야 하니?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해야겠지, 그치? 음. 자, 또 이런 쏘가리 두렁허리 뭐 이런 좀 하급 관리 같은 애들도요, 결국 작은 물고기를 다 이렇게 먹이로 삼는데요. 그래서 다 뭐 이렇게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약탈하고 이렇게 작은 물고기가 뭐 남아나지 않을 듯 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이 관리들의 자, 수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요. 음, 그러면서 아, 슬프다 개탄을 하며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결국 용도 뭐 큰 물고기도 다 없는 건데 라고 해놓고요.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 그들을 해치는 족속을 물리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하고 연결은 안 된 것 같지만 자, 임금이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이야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신하들도 좀 이렇게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제시했어요. 자, 문제 41번에 이제 공통점 뭐냐, 자, 이랬는데, 뭐, 우리 뭐 다 풀어봐서 뭐 답은 4번이잖아. 그럼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정리해보자. 자, 가에서 우린 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돼? 할 일이 많은데 잠이 오니까 계속. 그치? 자, 그 다음, 나에서는 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돼? 자, 의미 없이, 그래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 다에서는 왜 부정적 상황? 자, 백성들에 대한 관리들의 수탈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뭐 답이 3번인 게,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시간적 배경, 가나, 둘 다 밤 아니야? 그치? 똑같네요. 자, 43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거니까, 뭐, 답은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그 1번에 그 이 A가 잠인데요. 잠이 화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야? 자, 지금 화자의 목적이 뭔데? 밤에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밤에 남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 그치? 밤에도 이렇게 노동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 여자가.
자,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 아니지.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써줘야지. 음. 어? A가 잠이 아니었나? 잠깐만. 하다 보니까 이게 B 같네. 잠깐, A가 뭐였나? 맞구나. 맞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잠이 막 달려드는 거. 지금 화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아니지. 지금 화자는 목적이, 밤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목적이 지금 해야 할 그 남은 노동을 좀 하고, 바느질을 하고 자야 되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인데요. 44번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설명은 했지만, 그 기억 같은 경우가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 일단 기억 내용 했죠. 여기. 자, 무상불청 원망 소리 왜 올 때마다 듣니? 이 지점. 청하지 않은 이 원망의 소리를 넌 왜 올 때마다 듣니? 이거. 음. 자,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매에게 불만들어. 다 틀렸는데 그 기억 자체 결국 누군데? 화자예요. 그냥 그대로. 화자가 자매에게 이렇게 되잖아. 불만, 뭐 원망이라고 해도 좋고요. 원망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음. 나는 너를 청한 적이 없는데 왜 와가지고 매번 원망의 소리를 듣는 거니? 자, 이거 아시겠죠? 화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화자가 그대로 하는 말이지.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3점짜리인데요. 오히려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용을 이렇게 백성들을 어질게 살피는 임금의 모습이라고 해줘야 하고, 그 다음, 이 교룡 악어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 음. 자, 이것을 우리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이다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 우리 작가의 말에 이런 게 있었잖아.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뭐, 결국 용도 없는 건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라의 근본은 백성한테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생각 연결할 수 있고. 자, 그다음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족속을 다 물리치는 것이 용의 도리야 라고 하는 것이 군주가 해야 할 일 중에 또 관리를 다스리는 일도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 맞고. 자,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글은 어디를 읽더라도 결국 백성들이 왜 나서서 이걸 해결하지 않는 거야? 와 같은 이 백성을 비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백성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글 자체가 아니었어.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